제가 가장 이제 고민되는 거, 궁금한 점은 약간 끊기지 않으려나? 뭐 해상도가 좀 떨어지지 않으려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메타 퀘스트 3를 시작으로 다시금 MR, XR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찍이 다양한 기기가 나왔으나 사용성에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과 같은 폼팩터를 대체할 만한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기 자체 성능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기에 활용 가능한 정말 신박한 쓸만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시사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XR 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오버레이의 소경민 대표님과 함께 VR, AR, XR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와 사용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경민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네, 에런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참 재밌네요. 네,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업 오버레이와 송민 대표님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레이 회사의 수경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버레이는 PC를 이제 VR에 끼고도 PC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모니터를 보면서 컴퓨터를 사용을 했지만 저희가 이 모니터를 넘어서 내 시야 전체를 컴퓨터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추도록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WWDC에서 이제 팀 쿡이 One More Thing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발표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단 한 번 더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표현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상 세계 속에서 그리고 가상의 뭐 우주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나를 좀 표현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포트나이츠나 아니면은 제페토, 로블록스 다양한 이 SNS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 실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들의 이제 커넥트를 발표할 때 같이 원격으로 회의하는 그런 영상도 제공을 하고 컴투스에서는 최근에 컴투버스라고 하는 이제 비대면 메타버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세계 그리고 가상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VR 기기 그리고 AR 기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이제 저커버그,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동떨어진 나에게 몰입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좀 새로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이제 개념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많이들 하셨던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지만 내 캐릭터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우리의 클랜 그리고 내가 아는 이제 메이플 친구들이 나를 축하해주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는 그 리니지의 집행검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 게임에서 있는 거를 실제 판매야 이게 아마 3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저희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건 정말 새로운 뭔가 개념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메타가 주는 이러한 비주얼 가지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많이 메타버스 사업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좀 안 좋은 좀 시선도 있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실망감을 좀 많이 준 표현 같아서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HMD 자기들의 애플 비전 프로가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스파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셜 컴퓨팅이라는 게 애플에서 처음 좀 말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이제 2003년에 이제 MIT에 있는 대학원의 사이먼 그린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파셜 컴퓨팅이라는 논문을 낸 상황입니다. 좀 라이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기계와 인간이 우리의 공간에 좀 참조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앞으로 이게 이 세상에 오면은 참 좋다와 같은 내용들을 좀 설명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스파셜 컴퓨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은 좀 넓은 의미의 우리가 스파셜 컴퓨팅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요즘에 최근에 옵션 들어가지고 내 눈앞에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화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공간 속에 이 디지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간 컴퓨팅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은 정말 이 디지털 세계와 우리의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서 내 주변 환경을 이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스파셜 컴퓨팅을 표현할 수 있는, 혹은 이 스파셜 컴퓨팅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AR 그리고 MR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게 우리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포켓몬고의 AR 기능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의 홀로렌즈를 끼고 그 다음에 실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MR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AR과 MR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좀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MR이 무엇이 다르냐를 좀 보면, 일단은 AR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투과돼서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MR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최근에 발표한 퀘스트 3 같은 데 보면은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현실을 촬영을 하고 이 현실에 있는 것을 내 눈의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보여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거치고 데이터로 가공을 한 그런 현실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투과형 그리고 비투과형으로 좀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AR과 MR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투과해서 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현실에 내가 원하는 가상 데이터를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이 노란 색깔 박스였지만 MR에서는 내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AR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많이 불가능하고 힘들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MR 같은 경우에서는 뎁스 카메라, 뎁스 센서를 가지고 해서 실제 이 물체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이 사이의 뎁스를 구별을 해서 AR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우리가 띄워줍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물건과 이 AR을 띄워주는 게 뭐가 더 멀리 있는지 앞에 있는지를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MR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뎁스 카메라로 다 이미 측정된 디지털된 나의 현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창을 띄울 때 어떠한 물체보다는 뒤에 있고 어떠한 물체보다는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이펙트,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표현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면 좀 힘드니까 좀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MR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 지금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인데, 보시면은 MR로 사람을 촬영하고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이 사람의 얼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하지만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봐야 되니까 이 사람 얼굴에 매핑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투과되는 이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겹치는 모습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MR에서는 이 사람의 이 표현돼야 되는 이 데이터 렌더링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이고 엄청 리얼한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MR의 장점이다. 해서 이제 AR과 VR과 MR을 좀 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게 AR, 로봇이 반투명하게 떠 있으면서 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이 MR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정말 소파 뒤에 있는지 소파 앞에 있는지 소파 뒤에서 얼만큼의 가려져 있는지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MR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AR, VR, MR은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MR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 MR에 집중을 하고, 메타도 그리고 애플도 이 MR에 좀 더 집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퀘스트 3도 이 믹스드 리얼리티에 좀 강조를 한 기능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죠. 내 가상에 있는 오브젝트를 띄워놓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내 천장 위를 정말 인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 아니면은 그 신비한 세계를 내 물리적인 공간이랑 일치시키면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MR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퀘스트 3도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쓰임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MR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3D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체를 정말 만들기 전에 얘가 정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조립된 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려면 다 이걸 해체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 퀘스트 3도 다 하나하나 해체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상에서 열어봤을 때 얘네가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동작을 할 때 뭐 기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안에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기능 중에서 사실 저희 회사는 좀 PC와의 이 MR의 연동을 좀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가 노트북 하나만 있을 때 VR 디바이스나 아니면 AR 디바이스만 있으면은 우리가 내 시야 전체를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다. 그런 제공을 공간 컴퓨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PC와 VR을 연동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X리얼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화면이나, 아니면 레노버도 비슷한 제품을 현재 출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AR 글라스를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VR이랑도 연동할 수 있는 거를 최근에 이제 비전 프로나 메타캐스트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메타나 아니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이 디바이스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너희는 좀 더 좋은 뭔가 확대된 화면이나 아니면 확장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어를 제공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를 이 VR 그리고 AR을 주는 렌더링을 통해서 이 모니터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VR 이런 공학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네 가지일 것 같아요. 해상도, 무게, 가격, 그리고 어지러움. 어떻게 보면 VR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PC를 사용하는 환경 보면은 되게 정적으로 해요. 정말 앉아서가만히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PC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뭔가 과하게 움직일 그런 배경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내가 저 캐릭터를 잡아야 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좀 더 익사이팅하기 위해서 화면이 바뀌고 익스트림하게 바뀌어야 되지만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경이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부분이 이 컴퓨터와 VR을 연결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지러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이 됐다. 가만히 있어서 일을 해가지고 해결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해상도랑 무게랑 가격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상도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근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단한 눈 하나에 4K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해서 MR 헤드셋을 현재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구글과 퀄콤과 함께 이제 XR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이제 올해 초에 얘기를 하고 원래는 올해 말에 나온다는 예정이었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랑 애플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요즘에 가볍고 고해상도를 가진 XR 기기를 현재 막 만들고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 말고 중국에 우리가 틱톡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틱톡의 회사인 바이트댄스에서 네, 만드는 이 피코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피코도 내년에는 현재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식에 의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3840으로 이루어진 그런 해상도를 갖춘 V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4K가 3840, 2160이니까 4K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기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해상도만 높으면은 정말 우리가 잘 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상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픽셀 퍼 디그리, 그러니까 이 각도당에 내가 몇 개의 픽셀을 볼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통 느끼는 게 한 60ppd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현재 VR을 얼마를 주고 있고 우리는 모니터를 봤을 때 얼마의 ppd를 우리가 보고 있냐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를 바라보면은 거리가 약 50cm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4K의 32인치인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약 35.6ppd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VR에서도 이 35.6ppd를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4K 모니터를 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인지를 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해상도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 기기마다 얼마만큼의 ppd를 제공을 하고 있냐를 보면은 메타캐스트 프로가 약 32,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애플 비전 프로는 34, 그리고 이제 파이맥스가 최근에 공개한 또 크리스탈된 제품은 뭐 42ppd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플 비전 프로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4K의 모니터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이 현재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착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산된 수치에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해상도가 좋았다는 평이 나온 이유가 이 높은 ppd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져서 8K까지 우리가 가는 그런 마이크로 OLED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의 눈에 가까운 그러한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이제 해결될 모습 2024년에 단안에 4K 기기들이 나오면서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게와 그러네요.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배터리나 이제 기타 장비들을 우리가 외부로 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라스 안에 모든 게 있어가지고 편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 배터리 무게가 가장 좀 크거든요. 그 배터리를 밖으로 뺨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말 가벼운 그런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큰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AR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전력을 스마트폰에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터리를 우리가 밖으로 뺀다면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을 줄 수 있고 이멀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나 기타 뭐 블루투스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밖으로 다 외장으로 뺀 다음에 사용을 했을 때 이 VR 기기가 스마트폰보다 약 25% 정도 가벼운 무게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아직 써보지는 못해서 정말 그런 가벼움이 나올지 너무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닌 이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점점 더 가벼운 무게를 만들 수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뭔가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게는 배터리와 회로를 다 외장으로 빼면 이제 가격이 아마 가장 큰 여러분들의 관심사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비전 프로가 3,499달러, 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라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비전 프로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싸게 우리가 출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379달러가 되는 그런 AR 글라스도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가격은 기능을 좀 뺀다고,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의 모든 기능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따로 뺀다면은 충분히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머스드가 만든 바이저 4K에 주는 해상도도 단안에 4K에 마이크로 O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정말 가벼운데 가격이 749달러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이 기능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 749달러가 좀 비쌀까를 봤을 때, 우리가 모니터에 포터블 모니터 보면은 2K를 주는 포터블 모니터가 한 35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유행을 했던 이제 LG전자가 출시했던 스탠바이 미 고 같은 경우에서는 FHD 해상도를 주는데 1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스탠바이 미는 이제 여러 명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컴퓨터를 쉽게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약 100만 원이 되는 이 VR 기기가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 FHD 모니터를 혹은 4K 모니터를 사용하라고 모니터를 보통 2개 정도 사용을 하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근데 이 45만 원 2개를 하면은 이 글라스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글라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그만 이 글라스만 들고 다니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대모니터를 양손에 껴서 어디든 가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VR 같은 경우에서는 포터블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과 얘가 주는 성능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 충분히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도, 무게, 가격의 해결이 2024년 그리고 2025년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혁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랑 VR 혹은 PC와 공간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사가 누가 있냐를 봤을 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 세계에서 네 회사로 좀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메타, 애플,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머스드랑 V스파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저희 오버레이도 비슷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XR 소프트웨어 시장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의 데모 화면인데요. 현재 이게 메타캐스트 프로를 낀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글씨 썼을 때도 좀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모니터들이 사실은 랩탑 하나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랩탑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디스플레이를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실제 공간도 바라보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나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뭐 트레이딩이나 뭐 3D 모델링이나 다양한 산업에서 이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이제 고민되는 거, 궁금한 점은 약간 끊기지 않으려나? 뭐 해상도가 좀 떨어지지 않으려나? 그런 컨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오브레이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딜레이나 아니면 끊기는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VR과 이 PC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 로컬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됩니다. 가장 많이 레이턴시를 느끼는 게 사실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좀 더 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존재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 네. 하드웨어의 모든 성능까지 좀 끌어 써서 최대한 빠르게 압축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압축을 풀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데 걸리는 속도가 거의 10ms가 안 걸려요. 뭐 MR 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뭐 코덱을 압축하고 이제 푸는 거에 예를 들어 하드웨어 모듈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그 자원까지 다 끌어와서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인코딩 했다가 디코딩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솔루션이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좀 크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좀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모니터를 구매 없이 저희가 그 윈도우의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우리가 모니터가 연계된 것처럼 만들어줘요. 어떻게 아, 보면은 네. HDMI 그 더미 같은 느낌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더미를 가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모니터를 현재는 2K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모니터를 마음껏 늘릴 수 있고, 이 모니터를 저희가 가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평면 모니터도 되고 아니면 커브드 모니터 되는 것도 그냥 저희의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FHD 모니터 5개를 약 50프레임으로 저희가 재생을 하는 거를 30ms의 딜레이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VR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게 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가끔씩은 밖에서도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VR 기기, MR 기기 이런 것들의 강점으로 항상 내세워졌던 게 휴대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히려 사용 중인 랩탑과 연계해서 그리고 로컬 이제 랜과 연결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한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기의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가 되는 또 다른 뭐 애플이나 뭐 메타에서 나오는 또 어떤 콘텐츠 그런 것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애플이고 메타가 될 수 있는 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PC와 연결하는 솔루션을 현재도 만들고 있고 이런 솔루션을 앞으로 쭉 개발을 할 회사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겠지만 맨 처음에 좀 말씀드렸었는데도 우리가 메시지 앱이 있어도 사실 좀 더 나의 기능이 더 많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체에 있는 그런 네이티브 앱보다 사용자들이 좀 더 적합한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저희가 승부를 볼 수 있고 그런 UX, UI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카이스트 석사 박사님들에서 이 VR, XR 쪽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실제 저희 제품 한번 피드백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좀 현재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장 좀 사용하기 편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애플과 메타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서 빨리 커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니터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모니터에 대한 배치랑 어떻게 보면 윈도우에 대한 배치가 좀 맞는 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멀티 모니터 연결하셨던 분들은 내가 왼쪽이랑 오른쪽에 모니터를 두고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갔는데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야 왼쪽 모니터로 간다든지 하는 PC 안에 서 있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게 또 VR에서 배치하다 보면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함을 느끼고 당황함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아예 우리가 좀 제공할 수 있는 좀 최적의 그런 세팅을 저희가 미리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그냥 편하게 쉽게 클릭을 해서 원하는 세팅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세팅을 저장하고 싶어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맞추고 이걸 저장하면은 언제든지 그 세팅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정말 좀 쉽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지금에 있는 이머스나 아니면 메타와 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뭐 3D 모델링, 트레이딩, 모니터링, 뭐 음악, 개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전문 분야에서 사실 좀 3D 모델링에 좀 최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3D 모델링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러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도 이제 3D 모델링으로 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3D 모델링을 2D 모니터에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D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을 계속 마우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정말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약간 뭐 인테리어나 할 때 혹은 우리가 뭐 설계를 할 때 3D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은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만들어진 거랑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좀 문제점이 되고 우리가 아바타를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바타의 뼈를 만들어주고 그 아바타의 메쉬에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주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하나하나 따로 만들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좀 편집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면은 사실 인형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내가 조작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D 모델링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말 마우스로 계속 시점을 바꾸면서 마우스 클릭으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편집도 가능하다면 좀 더 모델링이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가 좀 보여준 자료인데요. 실제 VR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편집을 했을 때 우리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작업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는 손으로 빚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네, 그냥.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 공룡의 지금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이제 뼈, 그러니까 리깅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들을 움직일 때 있는 하나하나의 관절들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를 저희가 마우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위치를 시점에 계속 돌려가고 확대를 하면서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를 배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딱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카메라 시점을 살짝 돌려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 눈으로 보면서 바로 그 위치에다가 만들어주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의 환경에서 실제 내가 모델링하는 것을 바로 뒤에 동기화를 시켜주고 우리가 작업이 가장 편했던 모니터도 마음껏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래 정말 이게 실제로 동기화가 될까를 저희가 좀 간략하게만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최근에 블렌더라는 3D 모델링 툴을 많이 쓰는데 이 3D 모델링 툴이 실제 하나하나가 바뀔 때 정말 바로 동기화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동기화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이 동기화 속도를 최대한 좀 줄이는 게 현재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과연 동기화가 됐을 때 이게 정말 좋을까라고 했을 때 충분히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고 더 빠른 편집과 몰입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3D 모델링의 그림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랩탑 하나와 VR 기기만 있으면은 원하는 만큼 모니터를 확장해서 내 작업 속도를 늘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을 바로 동기화를 하고 이 동기화하는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저희가 PC와 VR이 연동하는 기능이 현재 다 개발이 돼서 저희가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이 기능은 저희가 2024년 3분기에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3D 모델링 동기화하는 부분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되면은 많은 3D 모델링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버레이 스튜디오가 홍보를 좀 하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엠랩의 오버레이 스튜디오를 런칭할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퀘스트 2, 3 그리고 프로까지 해서 지원하는 것을 올해 이번 달 말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희가 피코까지 지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윈도우 OS 기반의 PC를 윈도우 10 그리고 윈도우 11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맥OS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분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발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버레이의 회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현재 저희가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네. 관심을 부탁드리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브레이 송유민 대표님께 많이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근데 이게 인터페이싱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노트북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3D 모델링도 클릭하면서 막 바꾸면서 하던 거를 아예 그냥 이 두 개의 딱에 컨트롤러 들고 하는 형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그 앱을 잘 이렇게 최적화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앱은 거의 맞습니다. 다 준비가 됐고 OS별로 이제 윈도우 먼저 출력하고 이제 맥까지 확장을 하면은 특히나 생산성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앱일 것 같아서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생산성을 만드는 게 이제 3D 모델링이 가장 먼저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까지 이제 애플이나 메타나 다 직접 개발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좀 더 니즈가 강한 그런 전문가의 분야를 하나하나씩 파서 좀 더 생산성을 네.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 글로벌 XR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좀 선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워낙 청산 뉴스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끊기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요? 제가 너무 말이 사실 많았나요? 질문 드릴 것도 별로 없었어, 사실. 뭔가 그 개념들이 싹 다 정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빵 터져야 할 때 안 터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들해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 비전 프로 얘기를 해도 뭐 아유 저런 거 뭐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인 쓰임새와 실제로 개발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려져요. 우리가 1, 2년 있다가 이렇게 쓰고 있겠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대표님 설명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약간 앞으로의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겠구나라는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저희 제품 출시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네. 개발자 채용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개발자분들 연락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저희의 목표는 정말 이 XR 소프트웨어의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좀 글로벌에서 승부를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아직은 커지지 않았지만 그 시장에 미리 앞서 나가서 저희가 선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응원하고요. 또 많은 개발자분들이 고생해서 또 더 나은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서 또 저도 이제 테크 분야의 하나의 이제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XR MR 시장이 개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킬러 앱을 만드는 XR 콘텐츠 솔루션 기업이 돼 오버레이 그리고 오버레이를 응원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